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의성에서 만영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권자현입니다. 만영공방은 의성군 복량면 하전리 복량면사무소 근처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캔들, 석고방향제, 비누, 유리공방, 클래스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할 교육은 유리 티코스터 만들기인데요. 유리 조각을 잘라서 꾸미는 티코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리 조각이라고 해서 깨진 유리가 아니라 기존의 판유리를 작게 자른 조각으로 만드는 티코스터입니다. 우선 재료 소개로는 유리를 붙일 수 있는 목재 하나와 목재 표면을 정리해줄 사포 한 장이 들어있고요. 여기 위에 붙일 유리 조각과 유리 조각을 붙일 목공풀이 같이 들어있어요. 이걸 붙이기 전에는 장갑을 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장갑 2장이 들어있고요. 유리를 붙인 후에는 시멘트로 마감을 해줄 거라 백시멘트와 백시멘트를 섞어줄 종이컵 그리고 나무 막대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시멘트를 다 섞은 후에는 저희가 스펀지로 정리를 해줄 거라서 스펀지 2개와 나무 꼬지까지 사용해서 같이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키트에서 목재랑 사포를 먼저 꺼내 주시고요. 사포로 여기 울퉁불퉁한 표면이나 모서리 부분을 한번 다 갈아 주실 거예요. 이렇게 다 갈아 주셨으면 물티슈나 휴지로 나무 먼지를 한번 털어 주시면 되세요. 하실 때 여기 안쪽은 유리를 붙일 거라 사포로 정리를 안 해주셔도 되는데 여기 모서리 부분은 계속 사용하는 부분이라 날카로우면 사용하기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사포로 다 갈아줬어요. 이렇게 다 털어주셨으면 바닥에 놓으셔서 고정을 하시고 목공풀로 유리 조각을 붙여줄 거예요. 유리 조각을 붙이실 때 목공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다 도포하지 마시고 붙이고 싶으신 부분부터 조금씩 도포해 주시면 되시는데 너무 두껍게 바르실 경우에는 유리가 붙을 동안 목공풀이 마르지 않을 수가 있어서 얇게 발라주시면 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 부분부터 바를게요. 만약에 두껍게 올라온 경우에는 앞에 부분으로 얇게 펴주시면 되세요. 유리 조각 같은 경우에는 그라인더 작업을 해서 날카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위험을 방지해서 시작 전에 장갑은 꼭 껴주셔야 하세요. 유리를 다 꺼내셔서 원하시는 모양을 중간부터 붙이시거나 아니면 원하시는 부분부터 붙이시면 되세요. 붙이신 후에는 고정이 될 수 있도록 꾹 눌러주시면 되세요. 목공풀이 마르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훨씬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튀어나온 목공풀 같은 경우에는 다 붙이고 나서 물티슈로 한번 닦아줄 거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세요. 움직이는 중간중간에도 유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꾹 눌러주시면 더 완성도가 높아져요.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도 계속 목공풀을 발라주시면서 작업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자이크 하듯이 조각조각을 맞춰서 붙여가시고 만약에 끝부분이 안 맞는다 싶으시면 목공풀이 마르기 전에 이동하시면서 구조를 맞춰주시면 되세요. 만약에 중간에 유리를 옮기고 싶으신 분들은 목공풀이 마르기 전에 빠르게 작업을 해주셔야 쉽게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목공풀이 마르는 시간을 고려하셔서 빠르게 작업해 주시면 되세요. 이제 목공풀이 마르기 전에 이렇게 다 붙여주셨으면 위에 튀어나온 유리를 목공풀을 한번 정리할게요.
목공풀은 한번 마르면 잘 안 닦이기 때문에 최대한 튀어나오지 않게 작업하는 게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오는 부분들은 마르기 전에 닦아주어야 마감할 때도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으세요. 이때 움직이는 유리들은 다시 목공풀이 마르기 전에 이동시켜주면 되니까 너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유리를 더 붙이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빠르게 채워주시면 되세요. 이제 목공풀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줄게요. 이렇게 목공풀이 마르는 동안 아까 사용했던 물티슈나 사포 같은 물품들을 더 정리해 주었고요. 이제 시멘트로 마감 작업을 할 거예요. 이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백시멘트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소분을 해온 거라서 전량을 다 사용해 주시면 되세요. 컵에 모두 부어주시고 이제 물을 섞어 줄 건데요. 물을 너무 많이 섞을 경우에는 시멘트가 묽어져서 고정이 쉽게 되지 않거나 예쁘게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을 아주 소량만 섞어서 조금씩 추가하여서 반죽해 주시면 되세요. 같이 들어있는 나무 막대로 종이컵이 뚫리지 않을 정도로만 가루를 다 풀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물이 부족한 경우에는 물을 조금씩 추가해서 계속 반죽해 주시면 되세요. 벽면에 묻은 시멘트들도 이렇게 긁어서 가루를 다 풀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루가 뭉쳐져 있을 경우에는 굽는 동안 가루가 다시 빠져서 나오거나 시멘트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풀어서 사용할게요. 가루를 다 풀어주셨으면 이 시멘트들을 코스터 위에 올려서 사용을 할 거예요. 나무 막대로 이렇게 먼저 올려주신 후에 스펀지로 펴줄 거고요. 펴주시기 전에 얇게 이렇게 도포해 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시멘트는 묽지 않게 반죽했기 때문에 금방 굳어서 빠르게 작업을 해주셔야 하세요. 시멘트를 스펀지로 이렇게 빈 공간을 메꿔주신다는 생각으로 다 펴주시면 되세요. 이때 너무 힘을 주시면 굳기 시작하는 시멘트가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빈 공간에 시멘트가 다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꼼꼼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세요. 나무에 묻는 시멘트는 완성한 후에 물티슈로 닦아주면 되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시멘트가 굳기 전에 빠르게 작업한다는 생각으로 작업해주시면 훨씬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이런 모서리 부분에도 시멘트가 잘 들어갈 수 있게 최대한 꼼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남는 스펀지랑 시멘트는 옆에 잠시 두시고 이제 다른 스펀지를 물을 묻혀줄게요. 이때 물을 묻히시고 물기를 꽉 짜주셔야 하세요. 물이 너무 많게 되면 반죽된 시멘트가 다시 물이랑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닦아주신다는 생각으로 물기를 꽉 짜준 스펀지로 표면을 한번 더 닦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모서리 부분에 시멘트가 잘 안 닦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시멘트가 굳기 전에 이 나무 꽂이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때 굳기 시작한 후에 정리를 하게 되면 시멘트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빠르게 작업할게요. 이렇게 작업된 부분은 다시 아까 물 묻은 스펀지로 다 닦아주시면 되세요. 보시면 유리의 표면이나 높이가 조금씩 울퉁불퉁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시멘트로 메꿔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시멘트가 굳게 되면 유리 위에 묻은 시멘트가 잘 안 닦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닦아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이제 여기 옆에 나무에 묻은 시멘트는 또 시멘트가 굳기 전에 빨리 닦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물티슈로 빠르게 닦아주세요. 지금은 이렇게 닦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미세하게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 번 닦으시더라도 최대한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되세요.
시멘트가 마르는 시간은 5분 정도 걸려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시멘트가 약간 마르게 되면 이제 여기 유리에 묻은 시멘트 가루들도 물티슈로 한번 마감을 해줄 거예요. 아마 시멘트 반죽이 조금 묽게 되신 분들은 마르는데 조금 더 오래 걸리실 거예요. 너무 되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표면에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작업하실 때 그 점 유의해 가시면서 시멘트를 넣으시길 바랄게요.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굳어가고 있으니까 너무 힘을 주지 않고 유리 표면만 가볍게 닦아준다는 생각으로 유리에 묻은 시멘트를 닦아줄게요. 물티슈에 시멘트가 많이 묻었으면 새로 한 장 꺼내서 다시 닦아주시면 되세요. 모서리에 남아있는 시멘트 가루가 떨어져 있는 부분들도 닦아주시면 완성도가 더 높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시멘트를 굳히시면 완전히 완성됩니다. 더 굽기 전에 유리에 남은 시멘트가 없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 물티슈를 한 번 더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이때 너무 세게 닦으시면 굽고 있는 시멘트가 떨어져 나올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조심해서 닦아주시면 되세요. 저는 물티슈로 이제 다 닦아 주었고요. 이제 건조시키면 완성됩니다.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회사를 다니다가 스트레스 풀 곳이 없어서 취미생활로 캔들 만들기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캔들을 배우다 보니 다른 공예에도 매력을 느끼게 되어서 언젠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런 공방을 차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되면서 2개월 만에 준비를 해서 공방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창업을 했을 때 우선 장점으로는 시간적 제약이 없고 업무 스트레스가 적은 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한 거고 또 계속 하고 싶은 일을 해가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적은데, 단점으로는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 제가 창업한 그 사업장이 운영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손님이 많이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직장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인 월급이 있는 반면에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정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방을 운영하고 나서 조금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는 두 번째 만난 5살짜리 꼬마애가 있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엄청 낯설어하고 무서워하다가 조금 적응을 해가고, 두 번째 때는 부모님이나 가족 아무도 없이 혼자 공방에 와서 속고 방향제를 만들어 간 적이 있어요. 속고 방향제를 혼자 만들고 채색도 완벽하게 하면서 마르는 동안 공방을 구경하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유리를 잘라서 고래 선캐쳐를 만드는 꿈이 생긴 아이가 있는데, 그 5살 꼬마 아이처럼 공방 자체 분위기가 포근하고 아늑한 분위기라서 어린아이들도 쉽게 적응할 수 있고, 석고 방향제나 오늘 만든 유리 티코스타 같은 경우에는 불을 사용하지 않고 유리도 제가 그라인더 작업을 다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쉽게 찾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준비하고 계신 창업 아이템에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면 준비 과정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빠르게 창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창업을 너무 오랫동안 준비하게 되면 창업자분들도 지치실 수도 있고, 빠르게 창업을 하셔서 그 위치를 잡아두시면 그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해 나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공예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공예들도 많으니까 도전에 두려움 느끼지 마시고 쉽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시면 다 잘할 수 있는 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인스타그램도 있고 언제든 전화를 주셔도 괜찮으니까 문의는 편하게 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